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시험도 다가오고 5회 동영 모의고사까지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 틀리던 문제, 잘 실수를 하는 문제 정도는 뽑으셔가지고 별도로 5기 노트도 한번 작성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가 40문항이 출제되는데 지금 이제 5회까지 출발하였고 6회분까지 마감을 할 겁니다. 자, 6회분이면 자그만치 4, 6이 24, 240문제잖아, 그죠? 그 중에서 특별히 잘 틀리는 부분, 또 제가 잘 놓치는 부분, 이런 것들만 한번 뽑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6회분까지 진행되는 중에서 벗어나서 출제될 일이 거의 없죠, 그죠? 그래서 확신을 가지시고 이제 5회에서는 5기 노트 틀린 부분을 한번 뽑아보겠다, 이런 의지도 가지시면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의 정의로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거의 매회 출제했습니다. 또 용어의 정의는 빠질 수도 없는 단원이죠. 옳은 것은 4번. 소공사라 함은 개공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갈로 열고 사원 임원으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 소공사라는 표현이 들어오면 반드시 세 마디가 있어야 됩니다. 포함하여, 포함의 동그라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 동그라미, 보조하는 자, 보조에도 동그라미, 반드시 세 마디가 다 돌았죠. 그래서 O입니다. 틀린 거 수정하겠습니다. 1번. 중개업이라 하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보수를 받고 보수가 빠졌죠. 틀렸습니다. 2번.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 이렇게 가야지. 취득하여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또 쓸데없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X 주의하셔야 됩니다. 3번. 중개라 하면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또 틀렸습니다. 그 밖의 권리가 빠졌죠. 그러니까 중개에 있어서 매매 교환 임대차만 중개를 한다면 채권적 행위만 가능하고 그 밖의 권리, 물권도 있음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5번. 개업 공인중개사라 하면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하면 틀리죠. 이 법에 의해서 개설 등록한 자입니다. 자, 여러분 계속 강조했고 매회 강조했지만 용어의 정의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라는 말은 A는 B다 라고 제시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해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법에 있는 그대로를 따라가도록 정의하셨습니다. 2번 문제 들어왔습니다. 중개행위와 타 개념과를 비교 설명했습니다.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자, 이 중개행위와 타 개념과를 비교할 때 항상 들어오는 것이 거기 1번의 고용의 동그라미, 2번 도급, 3번 현상광고, 4번 위임, 그리고 5번, 5번은 가볍지만, 자, 이렇게 고용, 도급, 현상광고, 위임과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게 4번이고 4번이 틀리게 돌았습니다. 자, 위임과 중개는 비슷하나 중개행위는 신임관계를 기초로 한다라는 점은 X죠. 유상을 원칙으로 하지 않는 자는 점에서 구별된다. 완전히 반대로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기억합시다. 물건을 파는 사람 갑이 있고 사는 사람 을이 있습니다. 개공사가 지금 중개를 하는데 이 중개를 할 때 당사자들을 원래부터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모르죠. 신임관계를 기초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임을 기초로 하고 했으니까 틀렸고, 또한 중개는 이 행위를 함으로써 보수를 받게 되니까 유상이 원칙인데 원칙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들어오니까 틀렸습니다. 나머지 1, 2, 3, 5는 정확한 지문이니까 맞는 지문으로서 익히셔야 됩니다. 3번 들어왔습니다. 이 법령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사유들입니다. 취소 후 3년의 결격 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자, 우리는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등록을 하고 등록을 한 자가 등록이 어떤 사연으로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된 자는 3년 동안 중개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3년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있다니까요. 첫째, 사망하거나 해산했을 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개공사가 사망을 하면 당연히 중개업을 못하니까 취소되겠죠. 그런데 너 3년 동안 못한다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망 해산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결격 사유를 원인으로 취소된 자도 3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 결격 사유는 3년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결격 사유가 벗어나야 돼.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등록 기준이 미달되어 취소된 자도 3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등록 기준이 미달되면 상대적 취소 사유인데 등록만 채우면 일하게 해주겠다. 굳이 3년 동안 못하게 할 필요는 없다. 4번이 공정거래법 위반입니다.
자, 공정거래법을 위반해서 취소된 자는 왜 3년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하면 이 법을 위반해서 취소된 자가 아니거든, 그죠? 아주 의미 있으니까 내용을 잘 잡아보시고. 자, 그러니까 1번 개공사의 사망, 2번 개공사의 파산 선고. 파산 선고가 결격 사유잖아요. 3번 해산 보이시죠? 그리고 등록 기준 미달은 3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들은 취소가 된 자는 몇 년 동안 중개업을 못한다? 3년간 못합니다. 대표적인 게 5번 이중 등록 등으로 취소된 자 3년 동안 영업을 못하겠습니다. 4번 돌아왔습니다. 이 법령상 그 기간 혹은 기한이 10일이 아닌 것은 자 관련되는 내용으로서 체크하시되 답은 5번 들어옵니다. 등록 취소 시 등록증 반납은 며칠 내로 해야 된다? 취소된 날로부터 3일 내로 7일 내로 반납해야 되죠. 그리고 7일 내로 반납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입니다. 아닌 것은 답이 5번 이렇게 갑니다. 5번 돌았습니다. 개공사가 취급할 수 있는 중개 대상물은 모두 몇 개인가 이렇게 돌았습니다. 공유수면 매립 준공인가를 받은 토지 당연히 할 수 있죠. 원래 공유수면은 공동으로 관리하는 거죠. 연못, 저수지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개인의 사건이 설정되면 당연히 거래할 수 있습니다. 매립 준공인가를 받으면 된다. 경매 중인 다가구 주택 위험 부담 있지만 당연히 거래할 수 있습니다. 정려받은 임야 당연히 되고 저당권자의 동의하에 공장재단에서 분리된 임대차 목적물인 공장. 자, 이 공장재단은 분리하면 처분할 수 없다라고 들었지만 단지 저당권자가 동의하면 임대차는 가능하다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개대상물이 됩니다. 동그라미 분양권 당연히 되죠. 분양권 옆에다가 입주권 해놓고 X까지 표시하실 것. 그래서 지금 있는 것들 모두 다 중개대상물이 되겠습니다. 답은 5번 5개 이렇게 갑니다. 6번 들어왔습니다. 다음 업무 중 이 법상 법인이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겸업 업무는 무엇인가? 즉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를 우리는 14조 업무다 그랬고 14조 업무에 해당되는 것 답은 4번. 법원 경매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들은 안 됩니까? 1번 택지에 대한 분양 대행. 토지 들어오면 무조건 X다 그랬죠. 주택과 상가에 대해서만 분양 대행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X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시험에 합격한 자잖아요. 합격한 자들에게 중개업의 경영은 이렇다. 설명할 일이 아니죠. 개공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틀렸고 부동산 개발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지 개발업 이런 말 들어가면 틀리죠. 14조 업무만 해야 되지 별도의 업을 하면 틀리잖아요. 업 때문에 X입니다. 5번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도배나 이사업체 등을 용역을 알선할 수 있다고 했지 용역업을 한다면 틀린다니까요. 14조 업무만 해야 된다니까요. 또 업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답은 4번. 자, 여러분 법인이 할 수 있는 14조 업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잘 관리해 주셔야 되겠고 7번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묻고 있습니다. 틀리는 것은 7번 문제는 별표 문제입니다. 이번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답부터 볼까요? 틀리는 것 5번 시험에 부정행위를 한 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까지 맞죠? 당해 시험 시행일로부터 3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되나 자 3년도 틀렸고 보조원으로 근무할 수는 있다. 자 이리저리 다 틀리는데 자 5번에서 일단 짚으셔야 될 것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누구라도 가능하다. 응시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외국인도 되고 미성년자도 되고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도 모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한이 없다. 이렇게 딱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험을 제한하는 자 두 사람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죠? 그런데 제한하는 자 첫째 자격증이 있다가 취소된 자는 몇 년 동안 3년 동안 할 수 없다. 두 번째 지금 나오지만 부정행위자는 부정행위로 적발된 자는 5년간 시험을 칠 수 없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5년은 5년이 돼 시험일이 아니고 그 처분일로부터 5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문이 시험일 하는 것도 틀렸고 또 5년, 3년도 틀리게 들어왔죠. 이리저리 다 틀렸다. 제한하는 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틀리는 것은 5번. 공부해 볼까요? 1번 시험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에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이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이렇게 돌았고 이때 시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중개업무 및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 4번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되 시험을 시행하기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시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당해 연도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라는 조문들을 익히고 있습니다. 틀린 거 몇 번? 5번 이렇게 갑니다. 8번입니다. 전속중개계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틀리는 것은 일단 답이 4번이죠. 중개의뢰인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거래를 하면 중개보수의 범위 내에서 개공사의 소요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X. 자, 틀리는 것이 4번인데 중개보수의 범위 내에서가 아니고 50% 범위 내에서 사용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전속중개계약도 빠지지 않는 단원입니다. 틀리는 것 4번. 나머지들은 맞나요? 1번. 중개의뢰인은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 개공사를 정하여 그 개공사에 한하여 당해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전속중개계약이라 부르고 전속중개계약이 아무리 중요하지만 중개하여야 한다면 틀립니다. 할 수 있다. 이것도 체크하시고 2번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하되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를 것이고 3번 전속중개계약서는 개공사는 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로서 업무 처리 사항을 통지합니다. 5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의뢰인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니까 이런 정보는 공개하지 마세요 하고 의뢰를 하면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만약에 이를 위반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아주 중요한 지문입니다. 취소될 수 있다. 옆에 갈로 열고 상대적 취소 사유 이렇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전속중개계약도 빠진 적이 없는 단원이다. 꼭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답은 4번이었습니다. 9번 문제로 접어듭니다. 자, 개공사 및 소공사의 이 법상 인장 등록에 관한 기술입니다. 타당하지 않는 것은 1번 개공사는 등록 신청 시, 소공사는 고용 신고 시 중개인이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한 지문이죠. 5. 2번 법인의 분사무소의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여기 반드시 때문에 틀렸다 그죠?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 반드시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등록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 해야 한다는 지문은 맞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것. 3, 4, 5번 잘 정리하시고 특히 4번도 자주 나옵니다. 등록된 인장을 변경하게 되면 며칠 내로 7일 내로 변경 등록하여야 한다. 5. 그렇게 해서 틀린 것은 2번. 자, 10번입니다. 이중 등록과 이중 소속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틀리는 것은 이 이중 등록과 이중 소속을 지금도 구분 못 하시는 분이 있으면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중 등록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종로구에서 등록을 해서 사무소를 갖추고 있는 자가 또 강남에 가서 또 등록을 하고 사무소를 갖췄습니다. 이를 이중으로 등록했다. 예전 말로 하면 이중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적발되면 당연히 절대적 취소되고 1년에 1,000만 원. 이중 소속은 이런 거죠. 개공사가 자기 사무소에서 일을 잘해야 되는데 자기 사무소에 소속돼 있으면서 다른 법인의 임원으로 가 있거나 다른 사무소의 직원으로 가서 근무합니다. 뭐 투잡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까요? 이를 이중 소속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비교합니다. 틀리는 것 답이 5번이죠. 이중 소속을 한 소공사든 이중 소속을 한 중개보조원이든 모두 자격정지 사유이면서 하면 틀렸습니다. 중개보조원은 자격증 자체가 없죠. 그래서 자격정지 사유라는 말도 틀렸고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벌금에 처한다는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중만 들어가면 무조건 얼마? 1년에 1,000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틀린 것 5번으로 정리하니까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확인. 1번 서울 동작구에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개공사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개설 등록을 또 한다면 이것을 뭐라 부른다? 이중 등록에 해당한다. 5. 개공사가 종전의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은 채 종별을 달리하여 새로운 중개업 등록을 한 경우에도 당연히 뭘로 봅니까? 이중 등록으로 봅니다. 즉 법인으로 하던 자가 등록증을 반납도 하지
새로 다시 개설 등록합니다. 그러면 이중 등록이 되겠고 3번 개공사가 이중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은 반드시 취소되며 반드시 1년에 1,000만 원. 이것도 잘 나오니까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4번 소공사가 다른 개공사의 소공사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중 소속에 해당합니다. 방금 설명드렸죠. 자, 그래서 틀리는 것은 몇 번? 5번 이렇게 정리합니다. 11번 넘어왔습니다. 고용인에 대한 책임입니다. 가장 바르지 못한 설명은 답이 3번인데 이런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은 져야 되지만 행정상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하면 X예요. 자, 우리는 고용인부터 관리한다면 고용인이 누굽니까? 자격증이 있으면 소공사, 자격증이 없는 자를 중개보조원 이렇게 부르고 이런 고용인이 한 행위는 업무상 행위는 누가 한 것으로 본다? 개업공인중개사가 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개공사는 고용인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행정상, 민사상, 민형사상, 행정상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상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 하니까 X다 그런 뜻이죠. 자, 틀린 것은 3번 돌았습니다. 나머지는 맞나요? 1번 개공사는 소공사나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고용신고는 언제? 업무 개시 전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는 며칠 내로? 10일 내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2번 고용한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사의 행위로 간주된다. 간주된다는 말은 곧 한 것이다 라는 개념이죠. 옆에다가 살짝 추정하면 X도 적어놓습니다. 우리는 개공사의 행위는 고용인이 한 것으로 봅니다. 본다 라는 취지나 간주된다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간주된다라고 들었는데 이를 슬쩍 추정한다라고 들으면 틀린다 표시하셔야 된다. 4번도 틀렸습니까? 4번도 맞습니까? 중개행위를 보조함에 있어서 고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당사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개공사는 배상 책임을 진다. 그렇습니다. 5번 개공사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 시에는 업무 정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2개월 내로 그 사유를 해소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조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 바르지 못한 것은 3번. 12번 들어왔습니다. 이 법령상 중개사무소에 관한 기술입니다. 타당하지 않는 것은 답이 2번이죠. 개공사는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두되 2개소를 초과할 수는 없다. X.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두되 2개소를 초과할 수 없는 게 아니고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타당하지 않는 것 2번. 자, 나머지는 다 맞습니까? 그때 1번 지문은 출제가 잘 됩니다. 중개사무소는 반드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어야 하며 사용 승인, 준공검사 등을 받은 건물은 가능하되 이때 건축물 대장 기재가 지연된 사유서는 제출하여야 한다. 이런 지문들이 중요합니다. 3번 개공사가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즉 이중사무소의 경우 형벌을 받을 수 있다. 옆에 형벌 밑에다가 얼마지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벌금입니다. 즉 이중사무소, 이중소소, 이중등록, 이중만 들어가면 전부 제재는 1년에 1,000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나머지들은 다 됐죠. 4번도 볼까요?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맞습니다. 즉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되 지점에는 특수법인은 이 법을 따르지 않는 자죠.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타당하지 않는 것 2번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13번 들어왔습니다. 자, 공인중개사인 개공사가 이 법에 위반하여 다음과 같이 처분이 되었다면 효과가 올바르게 기술된 것은 자, 이 법에 따라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선고유예를 받으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공부했죠. 선고유예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격 사유도 아니고 등록 취소도 아니고 자격 취소도 아니니까 뭐라도 나올지 모르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선고유예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이 법을 위반해서 징역형을 실형받았습니다. 자격이 취소될 것입니다. 그 다음 결격 사유입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뭐가 빠졌다? 결격 사유면 등록도 취소되잖아요. 등록 취소가 빠졌죠. 그래서 또 2번도 틀렸고 3번 징역형을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결격 사유입니다.
결격 사유면 등록이 취소됩니다. 그리고 이 법을 위반해서 징역을 받으면 자격도 취소됩니다. 자격 취소가 빠졌다 그죠? 그래서 또 X. 자, 4번 마찬가지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답니다. 아예 기억하시기를 벌금이든 징역이든 선고유예는 아무 효과가 없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4번이 맞다로 돌았다고 지금 거죠. 맞고. 자, 5번 이 법을 면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자격 취소됩니다. 옆에다가 결격 사유입니다. 빠졌죠? 결격 사유는 등록도 취소됩니다. 그래서 또 5번도 틀렸습니다. 자, 지금 13번 문제에서 여러분이 포인트로 잡아야 될 것, 선고유예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4번 돌아왔습니다. 개공사의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련되는 의무입니다. 옳지 않는 것은 자, 반드시 1번 서면으로 작성해야 될 의무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중 작성 금지를 의무한다. 당연하죠. 모든 거래계약에 있어서 거래신고할 의무가 있다. 틀린 게 3번인데 부동산 거래신고는 언제만 한다고 공부합니까? 매매만 신고합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는 신고 의무는 없죠. 그래서 답이 3번. 교부하고 5년간 보존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계약서에 관련되는 의무가 아닌 것은 3번. 부동산 거래 신고는 반드시 매매만 신고한다는 것도 여러분 아주 중요하게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15번 돌아왔습니다. 이 법상 개공사의 휴 폐업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리는 것은 답이 4번인데 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 신고는 모두 전자문서로 가능하다. X입니다. 자, 휴업, 폐업 때문에 X죠. 휴업할 때는 등록증을 지참하여 신고해야 됩니다. 폐업도 나 지금부터 중개업을 그만하겠어 할 때는 폐업할 때도 당연히 지참해야 되니까 등록증을 지참하기 위해서는 방문 신고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틀린 것이 4번. 자, 나머지 맞습니까? 공부합시다. 1번. 개공사는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때는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 3월 이상이 아니고 초과라는 부분 동그라미 딱 해놓으시고 주의합니다. 맞죠? 2번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월을 초과하여 변경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3번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개설 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휴업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3월을 초과 적으시고 3월 초과하면 뭐 해야 된다? 휴업 신고해야 되겠습니다. 5번 휴업 신고든 폐업 신고든 등록증은 첨부해야 한다. 첨부해야 되니까 반드시 방문 신고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틀린 것은 4번 이렇게 돌았습니다. 16번 돌았습니다. 이 법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옳은 것은 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거기 별표해 놓으시고 이 문제는 이 답이 몇 번이다 이것만 착하지 마시고 확인설명서라는 양식을 딱 펴놓고 기본서에 있죠. 지금 이 지문 1, 2, 3, 4가 맞는지 틀린지를 한 번씩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출제됩니다. 자 옳은 것은 2번 환경조건란 기억하셔야 돼요. 일조량, 소음, 진동을 환경조건이라 그럽니다. 그 세 가지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근데 슬쩍 오수라든지 폐수도 언뜻 보면 환경조건인 것 같이 보이잖아. 그죠? 오수, 폐수 이런 말 들어가면 X입니다. 자, 틀린 거 수정합시다. 벽면과 도배의 상태는 대상 물건의 표시에 관한 사항란에 기재한다. 이러니까 틀리잖아요. 비슷하게 보이죠? 벽면과 도배의 상태란이 별도로 있어요. 거기에 기재합니다. 3번 조세에 관한 사항란에는 매각 및 매입에 따른 조세의 사항을 기재한다. X. 매각 때문에 X입니다.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반드시 취득에 따른 조세만 설명하지 매각, 양도에 따른 조세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4번 관리에 관한 사항란에는 주차장, 경비실을 기재한다. X. 관리는 경비실 있음 없음 이것들이에요. 그래서 주차장 때문에 X인데 주차장은 입지 조건란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번 확인설명서에는 1km 이내의 비선호 시설을 확인하지 2km 돌았다. 그죠? 그래서 또 X. 자, 확인설명서 작성 요령 기본 양식은 반드시 출제되는 단원이다. 꼭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답은 2번이었습니다. 17번 이 법상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 관련되는 의무를 비교했습니다. 옳은 것은 답이 4번이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를 반드시 동일인이 작성할 필요는 없다. 맞습니까? 오. 왜 그런가 하면
업무를 수행한 소공사도 작성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은 4번. 자, 나머지들은 틀렸나요? 1번. 확인 설명서는 중개를 의뢰받은 때 작성하는 것이고 거래계약서는 중개가 완성되는 때 작성한다. 1번 틀렸다. 그죠? 자, 계약이 체결되면 당연히 뭐를 작성한다? 거래계약서 작성하죠. 그때 플러스 뭐도 작성한다? 확인 설명서도 같이 작성해서 쌍방에게 교부하고 거래계약서는 5년 보관, 확인 설명서는 3년 보관합니다. 1번 틀렸고 2번 법정 서식이 있는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 정지를 받을 수 있으나 거래계약서에는 법정 서식이 없으므로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업무 정지를 받지 않는다. X,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서, 전속 중개계약서에 관련되는 것들을 위반하면 전부 뭐 받습니까? 업무 정지입니다.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틀렸고 3번 거래계약서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하나 확인 설명서는 5년간 보존한다. 반대로 적었다. 그죠? 그래서 틀렸고 5번 거래계약서와 확인 설명서에 당해 업무를 수행한 소공사가 항상 서명 날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X 업무를 수행한 소공사는 항상 서명 날인하여야 합니다. 17번의 답은 4번이었습니다. 오, 끊는데. 춥기도 하죠. 그쪽이 제일 추운 시간. 바로 따라 붙으면 되겠습니다. 18번 바로 따라 붙습니다. 자, 18번까지 넘어왔습니다. 자, 이 법상 개공사가 등록관청 외의 지역으로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이전 절차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이렇게 정리하죠. 등록관청 관할 외로 이전을 했답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여기 강남입니다. 강남구에 가면 뭐 역삼동이라는 데가 있죠. 역삼동에서 중개업을 하던 자가 이제는 종로구로 이전을 하고자 합니다. 뭐 종로구에 관철동 이런 동네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전할까요? 왜 할까요? 가고 싶어서 잘 될 것 같아서. 그러면 항상 이사부터 가고 10일 내로 신고합니다. 우리는 이를 뭐라 그런다? 사후 신고제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럴 수도 있나요? 강남구 역삼동에 있던 자가 강남에 가면 청파동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전할 수도 있잖아요. 이를 우리는 관할구역 내로 이전했다 그럽니다. 자, 우리 사무소 이전은 관할구역 외로 가거나 내로 가거나 이사부터 하고 한 날로부터 며칠 내로 10일 내로 신고한다. 다 똑같습니다. 결국은 이사부터 하고 신고하는 사후 신고제가 도입되어 있으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지역에 뭐부터 만들어 놔야 된다? 사무소부터 얻어놓고 이사를 가야 되겠죠. 이사 간 날로부터 10일 내로 신고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니은을 딱 보시면 답이 1번인데 니은대로 한번 따라가 봅시다. 이전 후 사무소를 확보한다. 니은 앞에다가 1번 답니다. 사무소부터 확보하고 그 다음 리얼 사무소를 이전합니다. 사후 신고제를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전하고 그 다음 미음 이전 신고합니다. 그리고 기업 서류를 송부하고 디귿은 사무소의 적합 여부를 등록관청이 확인하여 마지막으로 등록증을 재교부해 주겠죠. 이런 말이겠죠. 강남 역삼동에서 중개업을 하던 자가 관할구역 외 관철동으로 갔으면 강남에서 받았던 등록증이 있습니다. 이 등록증 돼 있고 뭐 미래공인중개사 역삼동 15번지 누가 교부했다? 강남구청장이 교부했겠죠. 이제 이전을 했으니까 그 등록증을 제출하면 종로구에서 다시 뭐를 해준다? 등록증을 교부해 주겠죠. 이번에는 뭐 대박공인중개사 뭐 관철동 15번지 누가 교부했다? 종로구청장이 교부한 것을 게시해 놓고 영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가 일어난다? 등록증 재교부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으로 정하시고 1번에서 가장 초점이 뭐냐 하면 이사부터 하고 신고하는 것을 알고 있느냐. 그래서 사무소 확보가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19번 들어왔습니다. 이 법령상 규정된 내용과 관련된 행정청이 올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답이 5번이죠. 협회의 지회를 설치할 때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하면 틀립니다. 항상 협회편만 오면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자,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본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부와 지회를 설치할 수 있는데 지부는 어디에? 시도에 설치하고 지회는 시군구에 설치합니다.
이도 설치를 하여야 한다 하면 틀린다 그랬죠. 설치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다시피 5번 지회를 설치하면 지회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사항이죠. 지부가 시도지사에게 신고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5번. 자, 나머지들은 다 맞나요? 1번 협회의 설립 인가는 누가 한다? 국토장관. 아예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협회 하면 누구하고만 논다? 국토장관하고만 놉니다. 절대 다른 사람 들어오지 않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정 및 취소 국토장관이 합니다. 거래정보사업자도 국토장관하고만 놉니다. 그래서 국토장관하고 노는 사람 두 사람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협회와 거래정보사업자. 3번 공인 중개사는 누구하고 논다 그랬습니까? 교부한 시도지사하고만 놉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하고 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짝이 올바르게 되어 있는가를 보냐 하는 문제잖아요. 개공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누가 한다? 등록관청만이 합니다. 개공사는 등록관청에 등록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등록관청만이 행정처분 취소나 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틀린 것은 5번 지회는 누구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었습니다. 20번입니다. 그 행위의 사법상 효력이 유효한 것은 어느 것입니까? 답이 1번인데 1번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을 발급받지 못한 농지에 대한 매매 계약. 이거 사법적 효력이 어떻다? 유효하다. 자, 우리는 농지를 가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농취증이 있어야 한다 라는 말은 들으셨죠? 자, 그때 농취증이 왜 필요한가 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 필수설입니다. 그런데 농취증이 없더라도 매매를 못한다 이런 말은 없잖아요. 사고 팔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농취증이 없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농취증은 매매 법률 행위의 효력 요건이다 하면 틀립니다. 뭐의 효력이다?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것도 아주 중요하게 관리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농취증이 없어도 매매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안 된다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어도 땅을 샀는데 내 이름으로 등기 안 된다면 굳이 사야 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농지를 구입하기 전에는 농취증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자, 나머지들은 다 무효입니까? 2번 중개보수의 법정 한도 초과 부분에 대한 수수행위 일부 무효의 법리가 적용된다 그랬습니다. 법정 수수료가 100만 원인데 1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걸 초과한 것을 어떻게 해결하는데 하니까 법정 수수료 100만 원에다가 초과 부분 50만 원은 뭘로 본다? 무효로 본다. 그래서 일부 무효의 법리가 적용되고 초과 부분 50만 원은 반환되어야 할 것이다. 3번 총유물의 처분에 있어서는 규약이나 정관 그리고 규약이나 정관이 없다면 사원총회 의결 절차를 무시한 처분행위 무효죠. 그래서 총유물 대표적으로 종중, 동창회 이런 관계들은 반드시 처분함에 있어서 뭐가 있어야 된다? 규약에 따르고 규약이 없다면 사원총회 결의 근데 결의가 되면 무효가 되는 행위입니다. 4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대상 토지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한 거래계약은 확정적 무효 이렇게 공부하셨죠. 5번 당연히 외국인 토지법상 허가 대상 토지에 대해서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거래계약도 당연히 법률행위는 없다. 무효일 뿐만 아니라 외국인 토지법에서 허가를 위반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벌금에도 해당되는 사유입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었습니다. 자, 농취증은 매매의 법률적인 효력 요건은 아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 요건이다 하면 아주 중요한 지문으로서 체크해 주시고 21번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확인 설명한 내용입니다. 옳지 않는 것은 답이 5번이죠. 농지 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농지 증명이 있어야 하나부터 틀렸습니다. 발급 신청 시 농업 경영 계획서는 필요하지 않다. 그것은 맞고 그래서 여러분 체크하셔야 될 것. 농지법에서 아주 중요한 그 표죠.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전용하겠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또는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는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신고, 허가, 협의가 완료되면 당연히 농사를 짓지 않을 거니까 농업 경영 계획서는 없어도 된다가 공통점이죠.
농사를 지을 것이 아니니까 농지는 전답 과수원인데 그 농지에다가 뭐 오리 사육장을 하겠소 또는 버섯 재배장을 하겠소 이렇게 전용을 하겠다고 신고, 허가, 협의가 완료되면 농업경영계획서는 당연히 없어도 되지만 자 농취증은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신고 있어야 된다, 허가도 받아야 된다. 그런데 협의가 완료된 것은 유일하게 농취증도 없어도 됩니다. 이 표는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사항. 자, 그러니까 옳지 않는 것 5번 보이십니까? 농지 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 협의를 거쳤다 그랬습니다. 협의를 거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증명이 있어야 하나부터 해서 틀렸고 농업경영계획서는 필요하지 않다는 맞습니다. 자, 답이 5번. 그럼 나머지는 맞나요? 농지법에 농지취득 자격 발급을 위한 통작거리 제한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다. 맞다. 옆에다가 20km 적어놓고 예전에는 통작거리 제한이 20km 이내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지금은 폐지됐습니다. 2번 주말 체험 영농을 통한 농지의 취득은 법인은 불가하며 한 세대당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 대해서만 소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3번 주말 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 당연하죠. 자, 주말 체험 농장, 주 5일 근무제 이런 거 아시죠? 주말 체험 농장도 전문 농사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농업경영계획서는 없어도 된다는 건 상식이에요. 그렇지만 이것도 농취증은 있어야 한다. 맞고 4번 농지취득증명 발급 신청 시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 절차가 삭제되었으므로 신청인은 바로 누구에게 신청한다? 시구업면장에게 신청한다. 그래서 그 지문도 맞는 거죠. 틀린 것은 5번. 자, 그래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시구업면장에게 청구한다도 중요하고 밑에다가 군수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는다도 X를 표시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1번의 답은 5번이었습니다. 10분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